예, 오늘은 이제 현공풍수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현공풍수인데 현공풍수입니다. 현공풍수. 그러니까 이제 그 글씨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쓰겠습니다. 현공풍수죠. 그래서 거물현의 빌공자죠. 그러니까 그 현공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제 시간과 공간에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그 공간의 어떤 이치를 분석해 놓은 풍수적으로 분석해 놓은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거물 현자 빌공자라는 게 이게 이제 그 가득 차고 또 텅 비어 있고 하는 어떤 우주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저 현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검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 가득 찼다는 것이고, 또 가득 찼다는 것은 또 완전히 또 비어 있음을 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기가 그 지금 허공이 가득 찼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비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이 허공은 비어 있는 게 아니죠. 네. 비어 있는 듯 하면서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예, 그래서 현공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이제 풍수적 시간과 공간의 이제 이론의 학문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현공은 이제 주역의 그 설계전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다뤘고요. 그 설계전이라는 게 이제 뭐 주역 공부하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예, 설계전에서 이제 좀 그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간이 돼서 쭉 이제 발전된 이제 학문인데, 우리 풍수지리학에서는 이제 근래에 와서 좀 이제 대두가 되는 이제 학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형기를 주로 이제 그 산의 형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제 형기적인 이 풍수와 그 이기적 풍수, 이기적 풍수가 이제 주류를 잃었습니다. 이기적 풍수가 주류를 잃었었는데, 이제 이 형기나 이기는 어떻습니까? 형기라는 것은 산의 모양을 보고, 그 어떤 용세라든지 어떤 그 모양, 그러니까 좌청룡 500호, 뭐 전주적 후현무, 뭐 이런 어떤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어떤 기륭 화복을 그 자리에 어떤 터의 기운을 이제 알아보는 이제 그런 방식의 풍수고, 이기는 어떻습니까? 물의 어떤 그 움직임 또는 산의 움직임, 산이 어느 쪽에서 왔느냐, 그런 어떤 그 방위적인 측면에서의 그것의 그 생기 또는 사기 이런 것들을 관찰하여서 그 기운이 살아있는 기운이냐 죽어있는 기운이냐를 이제 그 바라보는 이제 패턴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형기적인 어떤 이론만이 이제 풍수다라고 하시는 이제 형기파가 있었고, 또 이기만이 또 이기를 봐야 된다라는 이기파가 또 있고, 형기와 이기를 또 다 봐야 된다라는 이제 저기 복합적인 그런 이제 학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현공풍수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대만에서 그 유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유행을 했었고, 2004년도 이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장태상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이제 소개가 된 것이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이 현공풍수가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기풍수는 이 이기풍수에 이제 좀 물론 완전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예, 그 좀 이기적 성향을 많이 가졌고 또 현기적인 것도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공풍수가 정확하게 딱 어떤 무엇이다라고 지금 뭐 딱 말씀드리기는 뭐 정의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졌는데 현공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하도낙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도낙서, 예, 하도낙서, 그러니까 하도낙서에서 예, 그 근간을 했다라고 이제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에서 뭐가 하도낙서라는 게 우주의 어떤 그 변화를 그려놓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상이 있습니다. 수상. 예, 수상. 수상이라는 게 숫자죠, 숫자. 예, 숫자. 숫자. 수. 수를 가지고 수를 가지고 그런 어떤 수상의 변화를 그 물상으로 수상을 이제 물상으로 이제 변화해서 이제 그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였죠. 음.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하도낙서를 잘 알기 위해 아저그 현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낙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이제 좀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뭐 현공풍수 지금 책에는 뭐 그 하도낙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도낙서가 이제 뭔지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이 첫 시간이니까 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그림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도거든요. 예, 이거 뭐 도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하도입니다. 하도. 예, 하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래 근원은 하도의 기원은 예, 기원은 그 기원전 뭐 기원전 3000 그 BC 뭐 3500년 뭐 4500년 정도 봅니다. 예. 한 4000년 4500년 정확하게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약 한 뭐 4000년 정도라고 일단 보자고요. 4000년 그 중국이 아니죠. 보키시 태후 보키시가 그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우 보키시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중국의 역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조상입니다. 태우 보키가 과거 이제 상고사 시대 때는 중국이나 우리나 뿌리가 같았어요. 역사가. 근데 이제 그 고조선 때 이제 그 오면서 그게 이제 갈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 태우 보키라는 인물도 사실은 그 우리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우 보키 씨가 처음에 이제 하도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하자잖아요. 물리름화.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기원됐다. 벌써 이 하자가 이게 물이잖아요. 물. 태초의 생명이 어디서
물에서 나왔답니다. 물에서. 예. 모든 만물은 어디서 나와요? 모든 만물은 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물에서 그 그때 이제 그 저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설화에서 보면은 그 황하에서 예, 그 하도라는 여기 용마하도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마하도. 용마하도라 그러는데 용마하도.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딘가 태우복희가 그러니까 어디를 걷고 있는데 그 물에서 예, 그 어떠한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그 이렇게 말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이게 털이 있잖아요, 깃털에. 근데 말에 그 깃털에 보면 선모가 사람의 이렇게 그 가마처럼 이렇게 감아진 게 있답니다. 예, 근데 그 가마에 그 꼭지에 생긴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겼는데 이상하게 등에 이제 선모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이제 뭐랄까 그 깨달은 이 복희 씨라는 사람이 이게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대에는 왜 이제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우리 시조라고 하는 단군이라는 이제 그런 분들도 보면은 사실은 도인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그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우 복희도 저러한 어떤 모양을 보고 저것이 우주의 이치를 담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저런 이치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알아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용마라고 하는 것은 에, 그 이게 이제 어떤 책에 보면 머리는 용이고 몸은 뭐 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이긴 말인데 큰 어떤 준척의 말 있죠. 굉장히 큰 준척의 말, 일반적인 말보다 굉장히 큰 말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물에서 말이 나왔단 말이죠. 예, 물에서 말이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도라는 것은 물이라는 그 주역에서도 보면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그 어떤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예? 그 어떤 또 그 시간의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양수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바로 나와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에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상당히 약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호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순간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또 세월을 기다려서 자기가 어떻게 무럭무럭 성장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제 사무실에 저희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이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어떤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문명의 세계로
말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의 시대에서 화의 시대로 나간다. 이것은 그 문명이고 또는 또 그 굉장한 분열이고 또 경쟁이고, 예, 경쟁이고, 그 다음에 또 상극의 역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상극의 역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선천이다. 예, 예. 선천이다. 그러니까 선천이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어떠한 기운의 선천이라는 것은 태동하여서, 예, 태동하여서 그것이 형질 이전에 형질이 되기,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라는 것은 완성체거든요. 완성체가 이제 되기까지의 어떤 운동 상태를 이제 선천이라고 합니다. 예. 운동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우리 뭐 사주로 치면 이것이 이제 천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천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을 먹었다고 내 눈앞에 현실이 펼쳐지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움직이게 되고 실현하게 되는 것처럼, 선천이라는 것은 그런 기운적인 어떤 태동의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음이고요. 예, 이게 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것은 이제 양을 의미합니다. 예, 양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오행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그림 하나, 떨러덩 하나 있었단 말이죠. 예, 나중에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방위의 개념, 음양오행의 개념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이 북쪽, 동, 남, 서의 개념이 이제 붙은 거고, 일단 이거는 보지 마시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자, 태초의 모든 것은 처음에, 자, 음으로서, 하나로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하는 게 낫겠군요. 자, 하나란 말이죠.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시작된다. 예. 그래서 하나의 음을 얘기하죠. 두 개의 양을 완성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라고 이제 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거 모든 체계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주역도 보면은 이진수예요. 주역도. 음양이란 말이죠. 음양. 예. 음은 하나고 양은 두 개란 말이죠. 예. 자, 양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언제나 짝수를 의미해요. 예, 짝수를 의미하고, 음이라는 것은 항상 홀수를 의미하죠. 예, 홀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음이라는 놈은 홀수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요? 자꾸 짝수로 이제 가려고 그러고, 짝수는 홀수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제 음양의 개념이 처음에 쓰고, 그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방인데, 동방에서, 3이 생겨났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하나가 둘이 되기 위해서, 둘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3이라는 분열 과정을 거쳐서, 2가 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2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완벽한 양적인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막 펼쳐지고 하는 운동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수축의 운동으로서, 이제 4라는 개념이 이제 서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자, 요렇게 갈라서 요것도 이제 음양의 개념으로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요. 북쪽인데 동북쪽에서는요. 자, 음이 양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음이 양의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남쪽이고 서쪽인데 서남쪽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음이 양을 포위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주의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태동하고 시작할 때는 양이 음을 포위하면서 가다가, 그렇죠? 포위하면서 가다가 어떠한 전성기의 시점에 이르면은 어떻게 돼요? 음이 양을 포위하는 형태로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 이제 그런 우주의 질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 4의 개념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토가 들어갑니다. 오토. 근데 가운데에 오토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사방의 운동을 조절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의 운동에 의해서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 5가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위에 6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6이라는 숫자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선천수는 그러니까 1이고 후천수는 2가 되는 것이죠. 이제 6이 되는 것이죠. 6이. 선천수는 1이고 후천수는 6이다. 그 다음에 동방의 이제 목은 선천수는 3이 되고 후천수는 5를 더하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갑을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자, 갑이라는 것은 어떻게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갑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3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자, 남방에는 다시 또 5의 오토의 작용에 의해서 7이 생겨났고, 여기는 2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는 4의 개념이 오토의 작용에 의해서 9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하면은 이렇게 되죠. 1, 2, 3, 4 오토의 작용 6, 7, 8, 9, 그 다음에 여기 10, 10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기본적인 운동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도라고 하는 건 선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이고, 이런 어떤 이제 그 오토의 작용에 의해서 그 기운의 태동이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10토로서 완성이 됐을 때 결국 어디로 이것이 넘어간다고요? 후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후천으로 후천으로 이렇게 잘못 썼네. 후천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운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그 형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형태, 완성된 어떤 그 개체들의 어떤 변화의 운동성을 말하는 것이고, 선천이라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어떤 기운이 태동하는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행적 개념을 붙여보면은, 자, 이제 수가 되고요. 수가 되고, 이제 목이 되고, 자, 화가 되고, 자, 이제 금이 됩니다. 금이 되는데, 그 선천의,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것의 운동성은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변화하는 이제 모습의 이치를 그냥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선천도에다가 보면은 천간적 개념이 이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갑을병정, 무기, 무기가 아니죠. 경신이죠. 경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무기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그 선천도는 선천도, 그 다음에 뭐 그 이것이 이제 하도 낙서가 결국 이것이 이 지금 그림으로 나타난 것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그 오운도로 나타난 거죠. 오운의 개념으로 그 나중에 이제 또 변화를 해서 나타나서 이제 그것을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무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에서 유로 가는데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그 기운이 태동을 해서 점점 기운 에너지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기운이라는 것들이 이제 원래 있지 않았는데 생겨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고 느껴지고 이제 그것이 형체화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체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체화 된 것에 대한 그 이제 또 변화. 기운적인 에너지의 변화는 이게 선천이란 말이죠. 선천이고, 자, 완성된 것에 대한 그 변화의 운동성은 후천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낙서가 이제 그런 후천의 운동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천은 이 하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그 풍수가 됐건 뭐 주역이 됐건 사주팔자가 됐건 모든 것에 체가 됩니다. 체적인 개념이 되고, 후천은 용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풍수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것이 용적인 이런 이제 그 후천의 상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낙서를 이제 보시면은 이 낙서입니다.
낙서의 그림이 좀 다르죠. 하도하고 좀 변화가 돼 있죠. 숫자를 매겨보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선천의 운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서 그 안에서 아무튼 뭐 주고받고를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면 이런 이제 후천 낙서의 낙서인데 선악이라고 됐네. 이게 후천입니다. 후천 낙서의 운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퍼져 있단 말이죠. 옆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기운의 그 확장성, 변화의 이치를 이제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낙서라는 것의 어떤 기원은 기원전 한 3000년경에 그 이제 문왕 때 이제 문왕이 이제 그 문왕이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물에서 나왔죠. 이제 물에서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 그 등에 보면은 거북이 등딱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거북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거북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등의 모양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혔더랍니다. 근데 점에 찍힌 모양이 이제 보니까 예사롭지 않게 생겨가지고 봤더니 이것이 그 후천의 우주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선천에서는 그 말이 나왔는데 후천에서는 왜 거북이가 나왔냔 말이죠. 후천에서는. 자, 말이라는 것은 오죠. 우리가 그 지지로 따지면은 그 문명의 세상으로 뭔가에 그러니까 그 수에서 화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거북이는 이게 오행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금이거든요. 거북이 등은 딱딱하죠. 그렇죠? 겉은 딱딱하고 속은 말랑말랑한 게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는 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수에서부터 출발해서 목화의 운동을 선천은 얘기하는 것이죠. 크게 큰 궤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금. 자, 금의 어떤 그 후천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운동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북이가 짊어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동물이 암시하는 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문왕이 알아채가지고 그 이런 어떤 이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다 이게 숫자잖아요.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상이 결국 물상으로 이제 바뀌죠. 원래 이제 하나 더 끼면 여기 이제 괴상이 나옵니다. 수상이 괴상이 되고 괴상이 물상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숫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런 이 숫자라는 것들을 잘 풀어보면은 현실적인 상황이 거기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공풍수를 이제 하시면